재개발 지역 내에서 현금 청산 업무가 진행이 되었을 때 청산자들의 건물에 주거 세입자로 또는 상가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임차인들의 그 권리 그리고 어떤 부가적인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증산 5구역에서 몇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와서 그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관리 처분을 하겠죠. 관리 처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이주할 거고요. 이것은 나중 문제죠.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죠. 지난 4월 29일인가요? 이날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 개시일이라고 하잖아요. 수용 개시. 공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공탁이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은 청산 업무를 진행했겠지만 재결서에 따라서 진행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재결서가 나온 이유는 예전에 그 분양 신청을 토지동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현금 청산 업무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결서가 나왔고요. 이 재결서에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보상 금액과 재결 업무가 청산 업무가 좀 지연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연 가산금이 되겠죠. 지연 가산금. 이 두 가지 항목이 재결세의 어떤 금액으로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은 이 금액을 이렇게 공탁을 하는 거죠. 서부지방법원에 했겠죠. 공탁기에 했겠죠. 그게 4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 공탁이 걸림으로 인해서 이 청산자들의 소유권은 조합으로 넘어가 있죠. 넘어가는 겁니다. 공탁이 걸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공탁일 2일부터는 이 어떤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상가 부분일 수도 있고 주거 부분에 대해서 거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기존에 청산자들하고의 관계에서 본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겠지만 공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청산자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거죠. 소유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소유권은 조합으로 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일 2일부터는 이 세입자들은 청산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청구해야 되는 거죠. 보증금을 반환 청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월세 세입자라면 월 차이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겠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6월 1일인데 현재가요. 관리처분은 향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나오겠죠. 그런데 소유권은 조합으로 귀속이 됐고요. 상가 세입자나 주거 임차인들은 보증금은 반환받고 월세는 내지 않고서 최소한
이주가 시작되는 구간까지 공탁일 2길부터 여기까지는 무상이죠. 무상.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거주를 하든지 무상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청산 업무가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조합이 세입자를 상대로 월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은 그 임대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사업 시행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차인들이 어떤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로서도 청산자들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는 거고, 월세는 당연히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수도요금이 됐든 전기요금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납부하는 거고요. 언제까지? 예, 이주가 벌어질 때까지.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젠가는 향후 미래 언젠가는 이주해달라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 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거에 대해서는 거주하실 수 있고 영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다. 무상으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공탁이 걸렸지만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보통은 큰 취지에서 보면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고 법률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 효과가 나옵니다. 법률 효과가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들이 가장 친숙한 부분이 매매 또는 임대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건이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대차에서 매매를 예로 들어 볼게요. 매매의 경우에는요 186조를 따라갑니다.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물권 행위를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벌어지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잔금을 치름으로 인해서 소유권은 바뀌지만 외부로 공시하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수용이 벌어지는 것은요, 공탁으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탁으로 벌어지는 거고, 그 경우에는 187조를 따라갑니다. 이 경우 187조의 경우에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바뀐다라고 그 요건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 요건을 충족함으로 인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이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186조를 생각하는 사람은 등기까지 얘기하겠지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187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바뀌는 거고요. 등기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만 청산자 입장에서는 협조적이지 않겠죠. 등기에 대해서. 매매의 경우에는 등기까지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로 처리를 하지만 이 수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선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동시행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요건을 선 이행하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는 거고요. 등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위 등기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공탁이 걸렸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들어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탁으로 인해서 소유권은 바뀌었다래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그 어떤 건물에 주거 임차인이 됐든 상가 임차인이 됐든 보증금 반환 청구하고 월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주시까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겠고요. 또한 청산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탁이 걸림으로 해서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 공탁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청산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번 나왔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 제기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이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건물에 청산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조합에서는 공탁은 했으니까 소유권은 가져갈 망정 이 청산자를 내보내는 명도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명도는 또 바로 못하는 겁니다. 뭐 자금이 준비도 돼야 되겠지만 이 청산자가 거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향후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동시지정이 아니에요. 선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이전비 부분 때문에 명도도 향후에 따로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보통 조합에서는 어떤 법무법인을 명도 목적으로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만약에 청산자 이외에 어떤 주거 부분에 대한 임차인, 상가 부분에 대한 임차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무상으로 거주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조합에서는 어떤 이주 시기가 되면 그 앞에서라도 이 임차인들을 명도하려면 당연히 동산 이전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이사비라고 표현하죠. 임차인의 요건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요건이 되는 사람, 주거이전비 요건이 되는 사람, 아무런 요건이 뒤늦게 들어와서 아무런 요건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동산 이전비, 이사비는 지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급해야만이 명도가 되는 겁니다. 결론,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탁일 이후에 이 공탁이 걸린 청산자들의 건물에 주거 임차인,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월 차임은 납부할 의무가 없고, 향후에 조합에서 어떤 이주 계획이 세워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동산 이전비는 따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당연히 감정평가사들이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보상법 시행령에도 다 이런 그 면적 기준 또는 그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합리적으로 다 책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분이서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탁일 이후에도 벌써 4월 29일에 공탁이 걸렸는데 5월 분에 대한 월 차임을 청산자한테 납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를 제가 듣게 돼서 이런 논리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정비구역 내에서 분양시청을 하지 않은 현금 청산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게 소유권이 언제 바뀌고 그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어떠한 권리가 있고 그러는지, 결국은 그 임차인들은 무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부당이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조합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